근데 세금은 그렇게 계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은 병원에 대한 2억에다가 이 임대료 수익 5천만 원을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에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8천만 원 넘게 세금이 나옵니다. 약 정도 세금 차이가 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세무, 자산, 투자 파트너 메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원장님 최근에 건물 사셨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나오는데 세금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원장님들 중에 임대로 소득을 추가로 벌거나 강의에서 추가로 세금 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처음에 건물 사시면 이 임대료에 대한 세금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세금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죠? 원장님도 그러셨죠? 요즘은 많이 아시는데 개인 소득세는 이게 모두 다 합해집니다. 병원에 수익을 얻고 거기에 임대료 수입이 얹어지고 강의한 것도 얹어집니다. 지금 병원만 해도 세율이 이미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거기 임대료 500만 원 정도 받으면 거기 40% 정도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강의료 100만 원 받으면 40만 원 날라갑니다. 장난 아니게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 소득세 어떻게 줄이는지도 팁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또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 원장님 소득이 만약에 한 2억 정도 벌었다고 볼게요. 그런데 상가를 사서 임대소득이 연간 한 5천 정도 더 벌었습니다. 순이익이 이 정도 난 거고요. 그럼 병원 한 2억에 대한 세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임대소득만 그냥 따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합치면 한 6,700 정도 요 언저리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세금은 그렇게 계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세금은 병원에 대한 2억에다가 이 임대료 수익 5천만 원을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에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8천만 원 넘게 세금이 나옵니다. 약 1,700만 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나거든요. 각각 계산하면 한 6,700에서 한 요 언저리로 나오는데 합산을 해버리면 한 8,500에서 9,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죠? 세율이 누진 구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기 때문이죠. 6%에서 45%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6%의 낮은 세율은 아주 낮을 때고요. 보통 이제 원장님들은 35%에서 45%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 소득이 생기니까 이 높은 세율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보료가 또 추가가 되겠죠. 건보료 장난 아닙니다. 이 추가된 5천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 한 18%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율 40%에 18% 계산이 되면 한 반 이상 떼가는 겁니다. 거의 이제 국가랑 동업하는 거죠. 이제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꼴도 되고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럼 소득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게 가장 크겠죠. 이게 이제 중심이 될 거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개원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는 페이닥터로 해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개원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겼다. 요거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근로소득은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해두고, 나머지 4월부터 12월간 요 사업소득은 또 순수익을 계산을 했다가 내년 5월에 아니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이게 또 중요한데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해서 15.4%만 내면 되고 건보료도 안 나옵니다. 이게 괜찮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았다.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좀 낮은 세율 15.4%만 내시면 되는데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2천만 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소득이랑 요 금융소득, 배당이랑 이자소득이 합쳐버리는 거죠. 배당과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쳐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세금은 엄청 나오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또 추가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가끔 어디서 불러서 이제 일회성으로 특강을 했다. 그렇게 받으면 보통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 좀 좋은 게 60% 정도는 비용 처리를 바로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강의료를 받으면 60만 원 빼고 40만 원만 소득이 합산을 합니다. 40만 원은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다만 이제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합산하진 않고 이 작은 40만 원에 대해서만 합산을 하겠죠. 그런데 요거를 줄 때 좀 특이하게 주죠. 원천징수라 그래서 3.3%를 빼고 줍니다. 100만 원을 주지 않고 96만 7천 원만 줍니다. 3만 3천 원은 그 강의를 의뢰했던 그 기관에서 갖고 있다가 세금을 내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할까요? 복잡한 과정을 하는 이유가 국세청 입장에서 이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보시면 강의료를 줄 때 33,000원 덜 주는 건 원래는 원장님 돈이잖아요. 원장님 33,000원 갖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33,000원 들어왔으면 나누기 3.3 해보면 100만 원이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역산을 해서 원장님 100만 원 강의소득이 있구나 이렇게 소득 노출을 해놓는 겁니다. 이제 원천징수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 국세청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소득이 다 노출이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노출하려고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100만 원 갖고 있다가 60% 빼고 40만 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33,000원은 원장님 세금이었죠. 그거는 이제 빼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료 중에 대학 강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 강의는 정기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이고 계속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2번 이상이면 계속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똑같은 강의료인데 기타 소득에 비해서 사업소득은 좀 안 좋은 게 60% 빼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다 소득에 합산이 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료를 받았을 때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간혹 2회 이상 했으면 사업소득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주고요. 이제 받았을 때 그게 정해져 있긴 한데 2-3번 되어 있다면 기타 소득으로 왔어도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좀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보통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제 간편장부 대상이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전문직들은 무조건 복식부기부터 시작하고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차이는 그냥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건 세무사인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가 되죠. 보통 병의원들 이제 좀 횟수가 지나가면 이제 성실신고로 많이 돌아갑니다. 보통 5억 이상은 버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5월에 신고하진 않고 6월에 신고를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복식부기에다가 한 개 더 더해집니다. 성실신고 확인이라고 해서 세무사에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해라. 만약에 이게 장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원장님과 세무사 둘 다 책임을 아주 세게 물리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장님들 성실신고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피할 방법이 별로 없고요. 저희는 법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성실신고 되면 이제 내가 돈을 좀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더 편하실 것 같고 대신 제가 세금 더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알려드리니까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또 핵심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은 이제 합산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보통 성실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병의원 전문도 하고 있지만 가족법인 전문입니다. 가족법인은 뭐냐면 원장님들 가족들로 만들어 놓은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활용을 하면 소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나 건물 사실 때 이 법인 설립해서 사시면 되거든요. 이 법인에서 병원을 할 거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임대료가 법인으로 가게 만들어 놓으면 높은 세율 적용 안 되고 법인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법인의 소득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이 법인이라는 이 통장과 함께 가족들까지 지분을 넣어놨으니까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가족들의 주식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한 원장님들 건물 사신다고 하면 제가 법인 세팅해드리고 가족 법인에 대해서 관리까지 해드리죠. 이렇게 하면 세금 차이가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꽤 크거든요. 만약에 이제 개인으로 사신 건물이 있으면 법인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쉽진 않고 비용이 좀 들긴 하겠죠. 가족 법인 관련해서는 제가 또 비더리치 채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제 세금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장님들은 그냥 진료에만 전념을 하시고 제가 이 복잡한 세금들은 알아서 다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들마다 어떤 절세가 필요한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과 관련된 세무, 투자, 자산관리까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